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가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수입해 오는 약재들이 오히려 효능면에서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박사TV 한약사 곽남원입니다. 오늘은 과연 국내산 한약재들이 가장 좋은 한약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약재, 국산 한약재로 약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의원 그리고 한약을 취급하는 곳들에서는 본인들은 국산 한약재만을 취급한다며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곳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가능한 일일까요? 한약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고 한약재는 수천 년 전부터 중국, 한국, 일본 3개국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나 유럽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또한 무역상들을 통해 이들이 상호 교류되어 왔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한약재나 비단, 서적 등의 고가품들은 수입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수출한 품목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동의보감엔 앞쪽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변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보감이 위대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자는 동의보감에는 창의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없고 중국의 의사들을 짜깁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간 비싸서 구하지 못하였던 약재들도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변경하고 처방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한 것에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을 꿰뚫는 안목과 관으로서 내용을 편집을 훌륭히 해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약재의 기원이 조금씩 달라지고 혼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대표적인 부활약으로 널리 쓰이는 약재가 당귀입니다. 이 당귀를 사용함에 있어 중국, 한국, 일본이 모두 기원식물을 달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참당귀를, 중국은 중국당귀를, 일본은 일당귀를 각각의 기원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술도 산지에 따라 모양과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당귀 역시도 혈을 보호할 때는 중국당귀나 일당귀를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어혈을 해칠 때는 토당귀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조혈작용하는 비타민 B12도 중국 당귀와 1단계에만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귀는 현재 국내 의약품용으로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약재가 귀했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약재들을 통해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때부터 약재에 혼동이 생겼고 같은 이름일지라도 기원이 다르고 효능이 차이를 보이는 약재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쓰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연 약재도 신토부리가 최고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습니다.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리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재배 기술이 발달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열대과일의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과일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한약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약재 또는 재배가 어려운 약재도 있고 아니면 생육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 약효나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의 약재보다 월등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평상시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약재가 바로 감초일 것입니다. 감초는 달 감자를 써서 실제로도 씹어보면 아주 단맛이 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약방에서 방자는 한약방의 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의 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처방들에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초는 산지에 따라 내몽고의 양의 감초, 중국의 신강 감초, 그리고 우즈벡, 최근에는 국내의 제천에서도 재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초라는 약재는 건조한 기후 그리고 모래질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주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감초를 재배하기란 쉽지 않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감초는 잡질이 많고 약효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좋은 감초를 고르시는 것은 단면이 너무 매끄러운 것보다는 퍼석거리면서 분이 날리는 것을 좋은 감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에 따라서 1호, 2호, 3호 등으로 나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내몽고의 양의 감초 그리고 크기가 큰 1호를 좋은 감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방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최상의 약성을 함유한 약재를 도지약재라고 부릅니다. 중국 간수성의 당귀, 허난성의 회오술, 영하의 구기자, 사천성의 청궁 같은 약재들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보약인 녹용도 의료기관에서는 국산 녹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사슴농장을 방문하셨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녹용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잘 해드리진 않습니다. 녹용은 건조 기술이나 생장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떨어지고 실제 약효도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북미 엘크종을 사육하는데 광록병의 위험이 있어 약재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녹용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가장 추운 지방의 녹용을 최고로 칩니다. 그 추위를 이겨내며 자랐으니 약효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러시아 녹용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은 생장 환경이 좋은 뉴질랜드,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의 녹용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디에서 녹용에 대해 좀 아는 척을 하시려면 러시아 녹용은 원용, 뉴질랜드 녹용은 유자, 중국산은 깔깔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멋 좀 아나? 하는 반응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녹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손님께서 계피를 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베트남산 육개를 구해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피와 육개와 또 계지라는 것이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치하고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육개를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님께서는 국내산 계피를 줘야지 뭐 이런 걸 줬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의 경우도 중국의 영하지방의 구기자와 국산의 진도와 청양지방의 구기자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산 구기자는 단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매운맛이 나고 씨가 많아서 끓이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하구기자는 매운맛이 거의 없고 단맛만 가지고 있기에 보호하는 목적으로 쓸 때는 영하구기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하구기자는 타 지역 생산품과는 약효면에서 차별화된 도지약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가격도 보면 우리나라 국산 구기자가 3배 정도, 4배 정도 비싸긴 한데요. 과연 약효에서도 3배, 4배 정도 좋을지는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토부리 약재가 최고인 것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려 인삼이라 하여 인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삼을 최고로 쳤고요. 오미자, 진피 등도 우리나라의 약재를 최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가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수입해 오는 약재들이 오히려 효능면에서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내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기원을 명확히 알고 쓰임과 효능을 정확히 알아서 올바르게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